않았는데 제한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궁금해서 연락 없지? 자, 일단 하기 전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공지를 하자면 일단 저희 목표가 그 기계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거니까 일단 다음 주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직전 주에는 최대한 저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아마 치타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닌가? 저는 치타인데. 네. 시간 그래서 막 갑자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달리고 있을 시간이니까 굳이 건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는 최대한 좀 빼는 거. 그래서 교수님이 중간고사 관련해서 정확하게 무슨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응? 아무것도 안 했어. 그걸 누군가 보지도 않아요? 다 탈출 이런 거야? 무슨 응? 사조용히 있었어요.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그렇다. 다 SU거나 다 던지거나 아니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치타들 2시간이면 끝나지. 정보 너무 없는데? 그러면 GDA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 그거 뭐냐 PPT 5장은 다 나간 상태고 그 다음에 MLE하고 MAP는 나온다는 건 확정이 됐고 네. 혹시 과제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이번 과제 뉴럴 네트워크까지 나왔어. 응? 뉴럴 네트워크가 안 나갔대. 안 나갔대. 안 배웠는데 이미 과제가 나왔어. 근데 몰라 풀 수가 없어. 아 만약에 그 뉴럴 네트워크 쪽은 그 너가 저번에 질문했던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한 대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 예를 들어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로스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업데이트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L이 세타에 대한 펑션이라고 했었고, 근데 사실 세타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트도 있고 바이어스도 있고 이런 것들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잖아요. 근데 이걸 할 때 체인 룰을 써가지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시그모이드 뭐 이거를 로스 펑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거를 로스 펑션을 이 W와 베타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이렉트하게 꽂지 않고 네. 이거를 시그모이드에서 한번 하고 기호 헷갈려. 네. 슬슬 기호가 헷갈리는데. 네. 이렇게요. 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체인 룰에 의해서 원래 저희가 다이렉트로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L은 세타에 대한 펑션이고 이걸 업데이트하는데 결과적으로 W하고 베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타가 여기서는 W하고 B로 이루어진 튜플이에요.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원래 직접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근데 다 알겠지만 백프로파게이션에서는 이거를 나이브하게 한 번에 계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죠? 그래서 일종의 그 무슨 계산 그래프 이런 거를 써가지고 네. 뭐 오토 디퍼런시에이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한 번 미분하고 이거 공통이니까 여기다가 각각 한 번씩 미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네. 기호 잘 보세요. 기호.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나요? 직접. 네. 나중에 시간 나면 그 시그모이드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편미분이요? 이거 간단한데. 약간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야.
그리고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시그모이드 이거를 미분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파셜이라고 해도 되고 어차피 변수 하나가 dx분의 dz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실제로 미분하면은 1 플러스 2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이거 그대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상한데? 아 이거 왜 미분해야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죠? 그러면 2 마이너스 x고 맞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실제로 까보면 이걸 지금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씩을 사삭해요.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그러니까 양변에 2의 x승씩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요. 이게 식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분자로 수정하죠. 이렇게 수정을 하면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요. 시그모이드 미분하면 제가 하나 뽑은데 잘못 기억하고 있나? 이거 미분하면은 그꼴 나오지 않아요? 시그모이드 x하고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x인데 맞죠 그거? 네. 없는데 하고 마이너스 2대 그지? 이거 하고 이거 이쪽 미분이니까 그대로 해서 마이너스 빼고 이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 짱을. 마이너스 x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은 이거 하고 줬고 여기서 약분하고 그 뭐냐 1 플러스 2 마이너스 x는 묶어버리면 1 마이너스 시공으로 나와.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묶어버리면 이거 분모를 묶어가지고 그럼 이거 왜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분이 아니라 1 플러스 2 마이너스 x 승분의 1을 묶어서 빼버리면 앞으로. 천재네. 늙어서 잘 안 보여. 이렇게 하면 되지. 그다음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2의 마이너스 x겠죠? 이거 빼고 하는 중이야. 시그모이드 x죠? 이거 빼기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게 좋은 수식인데, 네. 그럼 아까 그 편미분 L D DL D 시그모이드면은 이거는 네. 이거는 약간 트릭인데 이거를 x를 이거를 합성했다 생각하면 돼요. 합성해도 똑같이 가요. 합성해도. 왜냐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헷갈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 때문에 이걸 미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붙어요. 이게 맞거든요. 합성함수 미분 때문에. 이건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는데 이게 실제로 미분하려고 하면 살짝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f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딱 말이 돼. 정말로 말이 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 그러니까 그 뭐냐 뭐 백프로파게이션 알면은 한 번은 f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거를 f 프라임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붙은 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 부분이 여기고 그러면 여거 정의는 이거잖아요. 여거는 요거잖아요. 이게 프라임이 안쪽에 있는 거 저거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네. 됐죠? 그럼 다 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텀이 해당되고 f 프라임 x가 요거니까 끝에 부분에는 여기 이게 f 프라임 x가 이렇게 붙겠죠. 네. 다 이런 방식이에요. 다 이런 방식이라. 네. 아니, 헷갈리시면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끊어서. 네. 디스코드. 일단 오늘 그 GDA 쪽이나 그 제너레이티브 그 모델에 대해서 할 건데 혹시 하기 전에 뭐 앞쪽에서 뭐 질문 같은 거 있나요? 거? 보장 이전이요. 해볼게요. 일단 이전이요. 아마 목표는 다음 주쯤에 조금 평소보다 좀 길게 해서 다 총정리한 다음에 그 다다음 주는 각자 시험 공부하는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마 기계학습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를 아직 안 해봐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지간한 거 다 돼 있을 거예요. 진짜로 어지간한 거 다 돼 있을 거예요. 아 과자면서 좀 느끼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이게 흐름 잡아놓으면은 이게 계산만 익숙해지면 돼요. 이게 뭐 이렇게 공학 수학이나 아니면 다른 그것처럼 계산만 익숙해지면 돼서 컨셉 이해하는 게 조금 껄끄러운 거지. 질문 있나요 혹시? 그 네. 뉴턴 랩슨 횟수랑 관련된 거구나. 네, 뉴턴 랩슨이요. 네. 약간 수식적인 거 그냥 좀 한 번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뉴턴 랩슨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깐만요. 이거를 PDF를 일단 아이디어는 아이패드 쓰나요? 아이패드. 그러면 잠깐만. 혹시 그 아이패드 쓰시는 분 에어드랍으로 저한테 훅 어떤 거 들으면 카톡으로 보내드릴까요? 카톡이 없나? 그러니까 있는데 그 제가 카톡을 아이패드로 안 열어가지고 그 업데이트 하려면 좀 한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는 순간 막 사진 업데이트하고 막 그러면은 몇 분 걸려서 어떤 거죠? 그 사전. 에어드랍으로. 그 공유 버튼 누르고 에어드랍 누르고 안 뜨는데. 형 지금 연락처만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오 아주 합리적인 추측. 아 맞네. Everyone. 오케이. 예. 아이패드 2 갔어. 아주 좋아요. 어씨 두 개나 보냈어? 또 동시에 두 명이 보냈어. 아, 동시에 두 명이 보냈어. 자 뉴턴. 이게 뉴턴 랩슨이 이게 일단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솔직한 말씀으로. 근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 혹시 작년에 시험자 총 몇 문제였나요? 시험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네. 근데 시간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돼요. 그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네, 시간이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시간 그러니까 그 공대식 타이머 때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수식적인 게 아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5장 있잖아요. 5장에 9페이지 펴볼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튜터링 시간에 하진 않을 텐데 이런 거가 나와요. 9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OX 퀴즈가 있을 거예요. OX 퀴즈가 있을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GDA가 스트롱거 어썸션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O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GDA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비해서 스트롱거 어썸션을 한다. OX. 근데 좀 설명을 써야 돼요. 설명을 써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OX가 아니라 문제점. 그거에 대한 설명. 문제점. 문체가 OX가 있어? 썼을 때도 네, 추가 설명 다 돼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가우시안을 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뭐 로지스틱보다는 강한 어썸션을 띄고 있다. 뭐 추가적으로 할 거면은 여기서 뭐 이제 뭐 데이터가 얼마 없을 때 뭐 이게 추가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GDA를 쓰면 좋다. 이렇게 쓰면은 만점. 알겠죠? 그러니까 OX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고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과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 되는 건 과제 문제들을 그냥 안 보고, 그러니까 그 뭐 솔루션이나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쭉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돼요. 일단 첫째로. 그다음에 킬러 문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그 A뿔이냐 아니냐 그런 거 가르는 문제들 있잖아요. 사실 그 과제 문제 정도만 다 풀어도 A0가 나올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근데 뭐 A뿔을 받으려면은 일단 10% 안은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푸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A뿔 안정적으로 노릴 거면 풀어야 돼요. 근데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땐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나왔었거든요. 그 베이지안 인퍼런스. 그냥 그 저번에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저희가. 네. 아니야. 그 베타 말고. 이터레이티브. 네, 이터레이티브하게 그러니까 포스테리어가 프라이어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식 있잖아요. 그 느낌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야, 몬티올 생각해도 괜찮아요. 몬티올 문제 다들 알아요? 뭐 검색 같은 거 해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몬티올 문제가 그거예요. 이렇게 문이 있고 100개의 문이 있어요. 100개의 문이 이렇게 쭉 있고 이 중에 하나에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슈퍼 자동차가 있고 이게 방송에서 실제 방송이었고 참여자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 그거 중에 찍어요. 탁 찍고 그러면은 이게 내가 고른 문 뒤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이 몇 %예요? 100분의 1이죠. 근데 이게 그 약간 진짜 골치 아픈 이유가 뭐냐면 수련자가 골랐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3번을 골랐다 칩시다. 그러면 3번을 제외한 방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내가 자동차를 골랐다 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 호스트가 나머지 99개 중에 98개를 지워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안 골랐다 치면 자동차를 골라줘요. 그러니까 두 방만 남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두 방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바꾸는 게 맞아요? 안 바꾸는 게 맞아요? 바꾸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베이지안 인퍼런스랑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컨셉추얼하게 그 말해드리자면 원래는 문 뒤에 내가 자동차가 있다고 믿는 정도가 몇 %예요?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이죠? 근데 이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안 골랐다 치고 이걸 깠잖아요. 나머지를 다 지웠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자동차를 안 골랐다는 전제 하에선 99개의 방을 이게 컴프레션 시켜가지고 하나의 방으로 압축시켜 버린 거잖아요. 업데이트 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방 2개만 있지만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에요. 달라요. 그게 왜? 업데이트 됐기 때문이에요. 포스테리어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있고 그게 업데이트돼서 반영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약간 좀 트리키하고 어려워요. 만약에 이걸 연습하고 싶으면 몬티올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몬티올. 이거는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몬티올 문제가 굉장히 약간 좀 까다롭고 약간 이해하기 힘들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간고사 킬러 문제가 몬티올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 느낌적으로는.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해보시고 만약에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몬티올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해설 한번 봐보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 상태를 보니까 아마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요. 기출 안 좋거든요. 중간고사 기출이 만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은행식이 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네, 좀 약간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되니까 하여튼 요 느낌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알겠죠? 네. 그래서 좋아요.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아니면 어센트랑 뉴턴 메소드가 자세하게는 안 다룰게요. 근데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좀 걸리적거릴 테니까 봐봐요. 이게 저희가 뭐라고 했었죠? 기계학습의 목표가 훈련하는 거고 그거를 로스를 통해서 저희가 정의한다고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로스 펑션을 이거를 정의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세타를 찾는 게 목표예요. 어떻게? 에리? 최소화는 네. 이게 목표예요. 봐봐요. 이게 진짜 이게 100%인데 딥러닝 알잖아요? 딥러닝 알고 잘 알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이거. 데이터 인퍼런스하고 마음값이랑 실제값이랑 아니 그러니까 그건 찾는다는 방식과는 달라요. 어떻게 찾아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백 프로파게이션. 그게 전부거든요. 딥러닝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딥러닝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전통적인 기계 학습에서는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혹은 사실 이거를 찾는 거는 최적화 이론에서 나오거든요. 사실 최적화 이론에서는 문제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문제 세팅을 살짝만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보통 설계를 많이 해요. 최적화 이론에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어차피 여기 최적화 수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최적화 이론에서는 어떤 거를 푸는 학문이냐면 fx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요. 다시 f는 x에 대한 펑션이에요. 근데 컨디션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컨디션이냐면은 사실 직관적이에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등식 제약이 있는 거고 얘는 등식 제약이에요. 되게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뭐 금액의 뭐 이렇게 살짝 바꾸긴 하면 어차피 다 똑같긴 해요. 이게 대충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뒤집고 하다 보면 어차피 다 똑같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의 한도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예요. 예시를 들기가 좀 힘든데 하여튼 저희가 맞춰야 되는 이게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뭐 fx를 대충 저희가 뭐 profit 그러니까 손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컨디션 하에서 손해를 줄이고 싶은 뭐 이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를 푸는데 어떻게 풀 것인지 이렇게 다룬 학문이 최적화 학문이에요. 근데 사실 뭐 아마 뭐 들으실 뭐
안 들으실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사실 여기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뭘 느낄 수 있냐면 이거를 이러한 fx를 찾아 나가는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되게 다양해요. 되게 많고 다양한데 딥러닝에서는 일반적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상대적으로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뉴턴 메소드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굳이 제가 최적화 개념을 살짝 소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조금 더 브로드한 개념이에요. 다시 저희가 찾는 게 이 L세타 찾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 문제 푸는 거에 거의 비슷해요. 저희 L세타죠. L세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는 있지만 그 저희가 그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제압 조건을 걸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컨셉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가 뭐 이걸 그림으로 하나 그려드리자면은 뭐 이런 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대충 리니어리티 컨스트레인트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fx가 뭐 2x 더하기 3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은 살고 있는 도메인을 결정한단 말이야. 살고 있는 도메인.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것들. 그럼 2x 더하기 3이면은 뭐 2x라고 할까요? 아니 마이너스 2x라고 할까요? 네. 그럼 이렇게 그어지겠죠. 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방식,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등식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 뭐 그 리니어리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직선 형태로 제약이 걸린 경우에는 무조건 꼭지점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수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지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백프로파게이션이 딱 안 써도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제너럴한 컨셉이에요. 제너럴한 컨셉.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굳이 쉽기는 한데 이게 뉴턴 메소드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 있잖아요. 한번 스킵만 볼까요? 스토캐스틱이 있고 뉴턴 랩슨이 있고 뭐 이거 네 이터레이티브리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 뭐 이것도 다 비슷한 방식인데 네 멀티 클래스는 이건 접했으니까 패스하고 네 그래서 뉴턴 메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은 일단 조금 더 기준을 세워드리자면 그래서 어떻게 찾을 거냐 네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강조를 했지만 이걸 찾는 게 목표다라고 했지 어떻게 찾을 거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에 대한 기준을 이게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업 시간에 지금 두 가지를 다뤘으니까 이렇게 긋는 것 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여러분들 아시는 그레디언트? 뭐 디센트니 어센트니 바라보는 관점 차이예요. 하여튼 그레디언트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레디언트 메소드 정도로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뉴턴 랩슨이 있어요. 근데 일단 아이디어만 드리자면 그레디언트는 몇 번 미분한 거예요? 한 번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뉴턴 랩슨은 정확하게는 fx는 0이 되는 x를 찾는 방법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다시 얘는 봐봐요. 1차 근사고요. 얘는 2차 근사 쓰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용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는 1차 근사고요. 얘는 2차 근사예요. 2차 근사. 2차.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뉴턴 랩슨 이런 거 검색해. 그러니까 뉴턴스 메소드 뭐 들어보셨을 수도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듣는 코스웍에 따라서. 근데 이게 아이디어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요건데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아이디얼하게 쭉 내려서 여기 지점을 찾아요.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찾아요. 그러니까 얘랑 만나는 걸 찾고 싶은데 여기서 원점을 쭉 이렇게 쭉 긋고 여기 만나잖아요. 여기 지점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다시 접선 긋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이 fx와 이게 뭐 y는 0이에요. 이 두 개가 만나는 이 x 포인트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시작점을 여기라고 했을 때 1차 근사를 했죠. 그럼 y는 x와 만났죠. 그 점 기준으로 해서 다시 1차 근사를 하고 다시 1차 근사하고 다시 1차 근사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기가 만나게 되겠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이게 사실은 뉴턴 메소드예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관점을 바꿔서 이 1차 근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지금 저희가 fx는 0 찾는다고 했었죠. 이걸 바꿔서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fx 대신에 그 뭐 그레디언트 f로 바꾸게 되면은 저희가 그레디언트 f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겠죠. 왜 이딴 짓거리를 하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로컬 미니마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돼요? 됐죠? 됐죠? 그래서 뉴턴 랩슨에서는 정확하게는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보는 건 다른 얘기예요. 수식적으로 보는 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얘가 봐봐요. 이게 L세타예요. L세타인데 저희가 찾고 싶은 지점은 여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뉴턴은 아니 다시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방식은 얘가 어떻게 찾는 거냐면 초기 값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테일러 근사 다들 알죠? 테일러 근사? 몰라요? 직접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테일러 근사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누가 테일러 모시기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근방에서 다항식과 거의 근사하게 유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일러 1차 근사라는 건 여기 근방으로 해서 1차식 가장 가까운 1차식 찾는 문제예요. 그게 접선이에요. 사실은 기하학적으로도 그게 사실 다 차원으로 가도 맞고 완전히 그냥 임의 공간으로 가도 다 맞는 소리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퍼스트 오더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 한 거예요. 됐죠? 좋아요? 네, 뭐 다차원이니까 이렇게 날고하게 되진 않고 하여튼 이게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게 1차항 정보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기 근방으로 해서 그레디언트를 봐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인 건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쪽 방향은 아니에요. 하여튼 직관만 드리는 거니까 대충 테일러 1차 전개 혹은 그레디언트를 쓰면은 이렇게 대충 직선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움직일지는 스텝 사이즈에서 결정이 돼요. 어찌됐든지 1차항 정보만을 가지고 도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혹은 어센트예요. 됐죠? 그러면 뉴턴 랩슨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2차 근사라는 거예요. 2차 근사. 이렇게 찾는 거예요. 다시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테일러 오더, 세컨드 오더 어프록시메이션 하면은 이렇게 파라볼라가 그려져요. 이렇게 포물선 모양이. 그러면 봐봐요.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컨드 오더 어프록시메이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물선을 그리고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저기서 접선이 한 지점에서 이렇게 접해야 되는 거죠.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항식 2차 전개이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해서는 다 겹쳐야 돼요. 왜냐면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가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x0라고 하면
텀으로 넘어가면 이게 다차원 방식으로 가면은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맞는데 이거 방향 때문에 2분의 1 수능만 트랜스포즈 안 되겠다. 이거 다 고려를 해야 돼. 이렇게 돼요. 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해시안이 진짜로 이 저 세컨드 오더랑 관련이 있어요. 궁금하면 해석 각투 들으세요. 알겠죠? 하여튼 그레디언트가 사실 이거랑 또 관련이 있어요. 이건 진짜 절 믿어도 돼요. 이게 진짜 수학적으로 진짜 똑같은 대상이야. 물론 조금 달라요. 정확하게는 이거 그 그레디언트를 트랜스포즈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토탈 데리베이션 미분이랑 관련이 있어요. 진짜로 미분이랑 관련이 있고 해시안이 정말로 이거를 세컨드 오더 미분한 거랑 관련이 있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막 첨언을 할 수 있는데 뭐 어질어질하니까 수학적인 거 좀 제외를 하면은 진짜로 정말로 수학적으로 이 그레디언트와 이 한 번 미분한 것과 그 다음에 해시안과 이게 진짜로 관련이 있어요. 정말로 관련이 있어요. 뭐 리얼 밸류드 펑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이게 같아져요. 정확하게 같아져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그려요. 그럼 봐봐요. 이거 없애잖아요. 요거 접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접해야 돼요. 이거를 수식적으로 까보면은 정확해요. 알겠죠? 이거 지우면 접하죠? 대신 이거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만약에 이게 둘 다 진짜 접하는지를 보고 싶으면 이거 미분해 보면 돼요. 미분하면은 저 x-x0가 한 텀만 남죠? 한 텀만 남고 저기다가 x0 하면은 이게 사라지면서 2텀만 남아요. 그럼 이거 갖고 그 다음에 x0에서는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다 사라지니까 완전히 접하죠? 기하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아까 그 뉴턴 그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단순 뉴턴 그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 여기 지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아이디어는 우리는 이게 그 얘의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지점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각각 차원을 하나씩만 올리면 그죠? 아까 뉴턴은 이 선을 분산한다고 했었잖아요. 원래는. 근데 지금 다시 원래 뉴턴은 F와 직선이었죠. 근데 저희는 이게 나블라 F고 얘가 직선이었잖아요. 나블라 N. 나블라가 아니라 그 그라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오케이? 이거 차원 하나씩 올렸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2차 변사가 되고 여기는 원래 펑션이 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저희가 찾고 싶은 거는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로컬 미니멈 맥시멈. 물론 0이 된다고 해서 그건 아니긴 해요. 알다시피 세트 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 기울기가 0이 된다고 해서 그거 그러니까 로컬 미니마라고는 장담 못하는 건 저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후보군 중에 하나잖아요. 네. 어찌 됐든지 얘를 찾는 거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얘가 0이 되는 거 찾는 거고 그럼 아까 뉴턴 랩스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차원 하나씩만 올리면 L가 그 쿼드라틱이에요. 그럼 쟤는 근데 잘못하면은 로컬 엑시마의 영어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잘. 왜냐면 그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여기 지점에서의 세컨드 오더가 음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이렇게 꺾여야 돼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해야 되거든요. 이게 요구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반드시 요구돼요. 아니 그딴 식으로 하려면 이게 말이 되려면 얘가 이렇게 꺾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다 가정하에
작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거 찾는 게 적어도 작아져요. 로컬하게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선택지가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요. 원래 컨디션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한 것처럼 그걸 피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positive definiteness,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의 정보라고 불리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때 했던 거랑 연결돼서 생각하면은 이계도 함수가 0초과예요. 이해돼요? 그런 것 때문에 나이브하게 못 써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시켜 드릴게요.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일반적으로 뭐 백프로파게이션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요. 대신에 수렴 속도가 느려요. 수렴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딥러닝 아는 분들 있으니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나이브하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쓰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알다시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옵티마이저. 들어봤죠? 뭐 아담, 뭐 모멘텀, 뭐 네스트로브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1차 근사만으로 갔을 때 문제가 터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정말로 그렇게 돼요. 정말로. 왜냐면 1차 근사는 내가 근방으로 보고 있는 진짜 그냥 직선거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슬로프가, 그러니까 경사가 가장 가파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근데 얘는 2차 근사기 때문에 정보가 더 많아요. 그죠? 정보가 더 많은데 얘는 정보가 적어요. 적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려다 보면 단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나이브하게 쓰면 안 돼요. 망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분들이 아마 논문이나 아니면은 뭐 CS 231 이런 거 들어보다 보면은 백프로파게이션을 실제로 그냥 나이브하게 돌리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요.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직선으로 가요. 직선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이고자 모멘텀, 네스트로브, 그 다음 현재 많이 쓰는 거 아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왜? 얘가 잘 안 돼요. 다시 1차 근사는 이런 문제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수렴 속도가 느려요. 그럴 것 같죠? 그냥 1차보다는 2차가 더 수렴 속도가 훅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둘째, 이게 잘, 그러니까 뭐 컴가 많으니까 그리디하게 보는 거예요. 1차 정보만. 얘보다 정보가 적어요. 적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2차는 장점은 수렴 속도가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정말 빠른 편이에요. 단 얘가 필요해요. 컨디션이. 그래서 이거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단순 뉴턴 메소드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안 다뤄요. 궁금하면 최저가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응통이 열릴 거예요. 이거를 회피하고자 코아시 뉴턴 메소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컨디션이 안 먹혀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공학자의 마인드는 어때요? 근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양의 그러니까 얘와 거의 비슷한 대체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지만 얘를 만족하게끔 하는 가장 가까운 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돌려버려요. 강제로. 그러면 수렴 속도도 장점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로부터도 조금 자유롭게 돼요. 이런 방식이 코아시 뉴턴 메소드예요. 매트랩에서는 이걸 써요. 매트랩에서는 딥러닝 방식이 아닌 일반적으로 최적화 툴들 있잖아요. 매트랩 이런 거. 매트랩에서는 실제로 이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써요. 알겠죠? 그러면 그 PPT 13쪽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이 이게 그 이야기인가요? 수렴 속도가 2차 미분 값을 쓰면 1차 미분 값을 13페이지요? 네. 4장 13페이지. 13페이지에 전 그림밖에 없는데. 저는 그 오른쪽에 그림 하나, 왼쪽이랑 오른쪽 두 개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오른쪽- 수렴 속도가 빠르다는 게 어디 적혀 있어요? 그 comparison of Newton's method with 좋네요. 이게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네, 맞아요. 1차 미분 값을 쓰냐 2차 하냐 맞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 되겠죠?
수렴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근데 아마 교수님이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그냥 최적화해서 일부를 차용하는 느낌이라 얘기는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이게 있어요. 뉴턴 랩슨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도 미분값이 양수가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터져요. 그게 진짜 정확한 지적이에요. 정확한 지적인데 최적화에서는 그걸 회피하는 방법은 있어요. 실제 그걸 많이 쓰고 어찌 됐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뉴턴 메소드가 굉장히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찾았잖아요. 다시 저희는 이게 곡선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 번에 찾는 보통 이런 거를 애널리틱 폼이라고 하거든요. 다이렉트한 완전히 클로즈된 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있어요. 최소값 어디서 가져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어딘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최소값조차도 여러분들이 대입함으로써 계산하지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확률 탁 나오잖아요. 그죠? 오케이? 근데 L은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아는 정보가 없어요. 어떤 폼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단 이 파란색은 그게 가능해요. 파란색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가 얘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테일러 익스프레션을 때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란색이 언제 로컬 미니마를 갖는지는 저희가 클로즈 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점프를 뛸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뉴턴 랩슨이 굉장히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깨작깨작이에요. 어찌 됐든지. 근데 뉴턴 랩슨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빵 뛸 수 있어요. 왜? 클로즈 폼을 갖고 있어요. 뿡 뛸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2차 함수에서 그냥 최소값 어디가 더 갔는지만 알고 다차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차원으로 간다는 것도 결국 이거 일반화예요, 그냥.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지저분해지는 것뿐이지 아이디어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뛰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뉴턴 랩슨을 소개하는 이유는 수렴 속도 빠르고 계속 강조하지만 저거에 대한 클로즈 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빵빵빵빵 뛰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원래는 그냥 그레디언트를 빼는 게 아니라 상수를 더해서 뺄 수 있잖아요. 그게 스텝 사이즈야. 그거를 크게 하면은 수렴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에 대한 의구심도 가질 수 있지. 근데 이게 나이브하게 그런 식으로 인생이 그렇게 쉽진 않은 게 만약 여기 지점에서 했다고 칩시다. 응? 그러면은 그럼 원래 이 방향이겠죠? 돼요? 근데 스텝 사이즈를 우리가 적당하게 하면은 여기를 갈 거예요. 근데 말한 대로 이걸 너무 크게 하면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기 뛰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골든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들어가요. 뉴턴 랩슨 말고 여기서 하면 그레디언트 메소드에서는 들어가요. 근데 그런 지점으로부터는 좀 이게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높죠. 찾아요. 2차 접선이기 때문에 찾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오른쪽에서 시작하면 그게 맞지만 왼쪽에서 시작하면 맞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제너럴하게는 그렇게 장담 못한다. 공간 자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에 대한 가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른쪽일지 왼쪽일지 얘가 엄청나게 이렇게 삐쭉삐쭉 될지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잘 된다는 보장은 못해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이게 이렇게 될지 알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시작 포인트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얘 자체도 그리기가 힘들어요. L세타가 뭐 단적으로 뭐 사인 뭐 x 제곱 더하기 4분의 파이 더하기 탄젠트 아크 탄젠트 x 이렇게 되는 그 약간 힘들걸요? 질문의 의도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뉴턴 랩슨도 마찬가지로 저 문제에서 왼쪽에서 시작하면은 그 로컬 미니멈이 저 왼쪽 부분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해결책이 있나요 혹시?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최적화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보통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보통 극복을 많이 해요. 그냥 시작점을 시작점을 랜덤하게 뿌려요.
그거는 최적화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니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모든 문제에서 다 똑같아요. 모든 최적화 문제에서 다 똑같고 어쩔 수 없어. 그런 부분은 이제 랜덤하게 포인트를 찍어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웨이트를 랜덤하게. 그러니까 랜덤 요소를 계속해서 부여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애초에 좀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어요. 한계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최적화 문제를 푼다는 것도 완전히 그 해를 찾기는 사실 힘들어요. 애초에 그냥 공면 자체도 굉장히 이상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운 애를 찾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뉴턴 랩슨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갇힐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잘 먹힌다 가정하면 사실 뉴턴 랩슨 쓰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무조건. 근데 사실 논문 같은 거 찾으면 잘 안 쓰는 약간 사실 CV도 그냥 이제 아담 W로 대치가 다 됐다 약간 이런 말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1차가 진짜 안 좋은 편이에요. 진짜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적화하시는 분들이 좀 적당히 이게 우회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옵티마이저를 배우긴 했지만 깊게 몰라요. 냉정하게 진짜 그렇거든요. 그 이유가 애초에 저희가 다룬 학문이랑 조금은 거리가 있어요. 기계학습 쪽이 아니에요. 사실 딥러닝 쪽도 아니고 최적화 쪽에 더 가까워요. 최적화 쪽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거 기껏 해봐야 진짜 그렇잖아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뭐 그 정도고. 그러니까 저희는 로스나 그런 거 짜는 거에 뭐 급하지 어떻게 그걸 찾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파이토치가 알아서 해주겠지. 소프트웨어 기대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다 이거 하시는 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레디언트 방식이 좋은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일단 단순해요. 정말 단순한 편이고 갖다 끼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일반적으로 쓰기도 되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뉴턴 랩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가 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뭐 기계학습 문제나 아니면 최적화 문제 푸는 데는 괜찮아요. 근데 딥러닝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얘가 문제가 있어요. 얘가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X만 하더라도 이 디멘션이 엄청나요. 예를 들어서 한 100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 해시합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이게 저게 진짜 스케일 관점으로 봤을 땐 언트랙터블 거의 수준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D잖아요. 얘는 2D예요. 약간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딥러닝 관점에서는 사실은 진짜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복합적으로 다 결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나 아니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숫자만 해도 사실 GPT 튜닝하는데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가 저희가 살고 있는 게 엘세타잖아요. 파라미터 공간이에요. 그럼 이 파라미터 공간에 대해서 얘만 해도 GPT가 파라미터 몇 개죠? 5,000원. 그 제곱 때려봐요. 네. 5,000원. 네. 컴퓨터 계산할 수 있을까요? 전 힘들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죠? 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뉴턴 랩슨이 좀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코아시까지 생각을 하면은. 근데 딥러닝에서 쓰기는 좀 본질적인 좀 문제가 있죠. 다 1차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컴퓨터가 계산할 때 2차 큰 이유라고 하면은 그건 좀 위험한 거. 큰은 아니고 하여튼 이유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 큰이라고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 복잡도상으로 2차원을 쓸 수 없다. 큰 데이터 있고. 네. 해시안이 너무 커요. 이게 딥러닝에서 쓰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파라미터가 진짜 보통 작은 모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이거 제곱만 때린다고 해도 그죠? 그리고 알다시피 이걸 계산하는 것도 문제예요. ON 세제곱이에요. 크죠? 그러니까 이거 매트릭스잖아요. 매트릭스 계산하는 것만 해도 일단 1이고 ON 세제곱. 얘 정도면 뭐 그래도 감당 가능하겠죠. 이제 이제부터 감당하면 돼가.
아니 세제곱과 n은 아니 그러니까 딥러닝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정말로 커. 그 n이 그러니까 그 증가하는 속도가 아 맞네. PS에서 생각하는 그 느낌보다도 훨씬 큰 게 딥러닝 풀이라. 그러니까 n 제곱과 둘 다 안 좋은 건 매한가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n 로그 n 아니면 사실 뭔가 힘들긴 하지만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좀 그래요. 네. 세제곱은 아예 못 쓴다고 보는 게 힘들다 봐야죠. 특히나 저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는. 네. 그래서 일단 약간 컨셉만 드리자면 뉴턴 랩스는 2차 근사고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1차 근사예요. 그래서 수식을 좀 점검을 해드리자면 네. 이게 수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있잖아요. 예? 여기 기준을 써드릴게요. 이게 XK예요. XK 기준이고 표현 맞추다 이렇게. K번 네. 왜냐면 이터레이티브하게 찾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K번을 분사를 때리잖아. x 마이너스 x. 오케이. 해시안. 해시안 대신에 이럴 수 있나요? 같은 뜻인가요? 네. 이게 사실 미분이랑 거의 관련이 있어요. 미분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분이다. 네. x 마이너스 x. 자, 그러면은 다시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저희가 x k 플러스 1로 취급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됐죠? 돼요? 저게 0이 되는 지점. 저걸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지점. 아, 그지. 미분해야지. 맞지? 맞죠? 맞죠? 미분하면. 이거 미분을 해야 돼요. 맞지? 그쵸? 미분을 해야지. 아씨 이거. 근데 이제 아니지. 굳이 미분을 안 해도 되죠. 어차피 항이 날아가서 그래서 앞에는 항이 깔끔하고 맞는데 이게 다차원이라서 좀 내릴까요? 좋습니다. 아 어차피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얘 언제 미니마 가져요? 뒤에 제곱 네,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다 날아가는 거라. 미분 때리면 그다음에 그 XK가 상수 XK가 그래서 앞에가 F 프라임만 남고 나 왜 이렇게 갑자기 빡대가리 된 거 같지? F 프라임 XK만 남고 이거를 엑셀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만 남아요. 네. 그 프라임 하나만 하나야. 그죠?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얘도 이거고 X만 얘는 0이죠? 네. 그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를 xk 플러스 1이니까 이걸 xk 플러스 1로 봐도 되겠죠? 네. 지우고
그러면은 얘를 x 는 xk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도대체 뭔 실수를 했을까? 맞는 거 같은데. 맞아. 그러면은 저게 항이 xk 마이너스 f2 프라임 sk분의 f 프라임 sk가 돼서 항이 맞아. 그냥 나눠주면 되게 똑같아서 약분이 돼. f2 프라임 sk가 그러면 잠깐만. 아 맞아. 왜 이렇게 요즘 제가 어저께 3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요즘 많이 피곤하시는. 네. 아주 좋죠. 빼기 프라임분의 분의 1의 f 프라임 이거죠? 나이스. 그러면은 이거가 다차원에서는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인버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레디언트로 바뀌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그냥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식에 대한 느낌은 그러니까 그 원 베리어블로 해서 그러니까 그 고차원을 올리면 돼요. 어차피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정의 기반으로 해서 올리면 돼요. 사실 뭐 다차원도 원 베리어블의 그냥 일반화라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는 이래요. 그래서 뭐 12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네, 12페이지에 여기 있잖아요. The second order Taylor series expansion 뭐시기. 그러면은 저희 J라고 나온 게 저희가 F죠? 그래서 이 수식을 다시 봐보면은 테일러 second order approximation이에요. 그러니까 세타 T라고 잡힌 거가 지금 보고 있죠? 세타 T라고 잡힌 게 커런트 포인트예요. 커런트 포인트인 거고 커런트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앞에 상수, 그 다음에 퍼스트 오더, 그 다음에 뒤쪽이 이거잖아요. 그거 뒤에도 이거 세컨드 오더 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해시안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다? 지금 아까 여기 원점 찾는 거 이렇게 요거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되는 이유가 애널리틱한 폼을 갖고 있다는 거의 방증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이 수식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수식이요? 저 그 세타 t 플러스 1은 세타 t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 해시안 저는 이거 수식만 이제 기억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증명은 네 할 수 있다는 믿음하에 그냥 알고 있거든요. 그냥 저 해시안의 인버스에다가 그레디언트 곱해주면 돼요. 마지막. 이게 핵심이고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이 수업을 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최적화를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적화 배우고 나니까 좀 더 보이는 게 많아져서 그런 거랑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 약간 애매한 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뉘앙스상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맨 밑에 있는 그러니까 1차원에서의 이거 찾는 거가 그냥 다차원으로 바뀌면서 수식이 조금 이렇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됐죠? 네. 그러면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그거는 걱정이 되는 게 약간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는데
실제로 계산을 과제. 하라고 하면 과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는 수식을 많이 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게 사실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이론을 정말로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면 계산을 하면 돼요. 사실 제일 어려운 파트는 이론을 이해하는 거예요. 계산은 과제를 통해서 해보세요, 직접. 그러니까 제 진짜 그래도 들어보니까 진짜 그 정도면 충분해요. 만약에 정말로 더 하고 싶다고 하면 뭐 어피책에 있는 기출문 연습 문제를 푸세요. 근데 제 경험상 시간이 안 날 겁니다. 네, 시간이 안 날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이 한량처럼 살고 있진 않잖아요. 뭐 3학점 들으시면 하세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엘세타가 가장 핵심이고 그거를 찾는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좀 다양하게 소개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으면 돼요. 관점에서 뉴턴 랩슨 메소드가 등장을 했고, 혹은 뭐 기존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는 백프로파게이션 방식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뉴턴 랩슨이라고 하는 거는 테일러 오더 세컨드 오더 어프록시메이션과 관련이 있고,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1차 근사다. 알겠죠? 근데 외우지 않아도 이제 스토리 같은 라인을 짜보면은 사실 라이브예요. 2차니까 좀 더 정보를 많이 들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업 속도가 빠르겠죠. 정보가 더 많은데,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 있는 IRLS는 그냥 말만 삐까뻔쩍이지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살짝 언급만 보면은 이거 뭐예요? 크로스 엔트로피로 쓰잖아요, 저거. 그죠? 여기다가 뉴턴 랩슨 쓴 거예요. 끝. 알겠죠?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저 엘세타 정의하고 저 한짓거리 똑같아요. 이 예시 넣어주면 될까요? 네? 뉴턴 랩슨 메소드를 실제로 실험하는 예시. 무슨 그렇게 그러니까 IRLS 이딴 거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딴 걸 기억하는 게 기계학습이 아니에요. 하여튼 뉴턴 랩슨을 쓰는 거고, 그거를 진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저 J가 여기서는 그 L 세타겠죠?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까지 좀 챙겨가면 좋겠죠?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and the Hessian is a positive definite. 그러니까 잘 먹힌다고요. 이게 수업에서는 아마 이런 디테일은 안 채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한 것처럼 나이브한 뉴턴 랩슨은 이딴 걸 못해요. 이런 가정 없이는. 시안이 양수다가 처음에 말한 F2 프라임이 응. 양수다랑 같으니까. 근데 이거 패시안이 양수다가 뭐죠? 패시안은 행렬이죠. 그러려면은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알아야 돼요. 디터미네이션. 아이겐밸류가 전부 다 양수라는 뜻이에요. 아이겐밸류. 아이겐밸류가 전부 다 양수다. 람다 i 네. 람다의 값이 다 양수다. 네, 이게 제 생각엔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나고 저희가 좀 재밌는 걸 할 거예요. 좀 여유 있을 때 다들 좀 중간고사 끝나고 심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저희가 그거 할 거예요. 뭘 할 거냐면은 이 정말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가 갖는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멀티베리어블 가우시안 있잖아요. 멀티베리어블 가우시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자르면 파라볼라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멀티베리어블 가우시안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평면 균을 평행하게 자르면 무조건 타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를 활용을 하면은 정확하게는 코비리언스 매트릭스 있잖아요. 그거의 아이겐밸류에 아이겐밸류가 사실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타원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거를 다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증명을 좀 여유 있을 때. 그러면은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가 정확하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양의 준정보가 왜 정말로 중요한지를 기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할 생각이 없어요. 좀 다들 여유 있을 때, 중간고사 끝나고 좀 심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할 거예요.
지금 할 생각이 없어요. 하여튼 그 그- 양손이 뭐니는 지금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다 하고 이해는 아마 시험 시간에 그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아이겐밸류. 네. 사실 선대를 들었으니까 사실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기하학습에서 정확하게 하려면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교수님이 그걸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정확하게 기하학습 하려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는 선수 과목이 걸려 있어서 뭘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교수님의 성향상 필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가 다 끝나고 여유가 있으면 무조건 보는 게 맞기는 해요, 사실. 근데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딱 그 정도?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직접. 그냥 보면 돼요, 이렇게. 아, J세타가 이렇고 이제 그레디언트가 어떻고 직접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원베리어블이라서 충분히 시험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안 보고 할 수 있으면 돼요. 안 보고 수식이 같으면 돼요. 아, 그레디언트 한번 계산해보고 해시한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뒤쪽에서 수식에 쫄지 말라고요. 봐봐요, 크게 봐봐요. 크게 저 그 뭐야, 델타는 뭐예요? 저거 업데이트 정도예요. 다시 저희가 이거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해시한 인버스에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돼요? 그럼 저거 수식 좀 긴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다시 말해서 이걸 얘 또 넘긴 거야, 이렇게. 얘가 델타 X예요. 몇 페이지냐면은 15페이지. 아, 여기서는 또 세타라고 했네요. 네, 이게 세타예요. 델타 T, 델타 세타. 그러니까 업데이트하는 정도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해시안이에요. 인버스 오브 해시안. 그다음 그레디언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이거를 위에 있는 거를 수식적으로 컴팩트하게 쓴 거예요. 컴팩트하게. 돼요? 컴팩트하게. 다시. 그러니까 IRLS라고 이름을 진짜 약간 좀 간지나게 붙이는 이유는 이렇게 컴팩트한 폼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를 간단하게 한 거예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했는데 이렇게 어렵죠. 응? X 당연히 간단하게 했으니까 식이 어렵죠? 아하 XSX 트랜스포 마이너스 S는 이 웨어리라고 나오는 거는 보통 그런 건 컨디션 거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예요. 저게 알아서 해시안이 되고 저게 알아서 그레디언트가 된다는 거구나. S가 중요한 그러니까 저렇게 되게끔 이렇게 정의를 한 거지. 정확하게. 저거를 IRLS라고 부르는 몰라도 된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직접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긴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면 좋냐면 저 밑에 그 컴팩트 폼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에 거 해시- 왜냐면은 이거를 바꾸는 거는 선대를 좀 잘해야 돼요. 선대를 좀 잘해야 돼요. 트랜스포 이건 완전히 조금 다른 능력치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계학습에서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딱 저기 위에까지만. 저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서 저거 정도까지는 요구하는 능력치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저 컴팩트 폼 말고 위에 있는 저기까지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시험 문제 냈을 때 틀릴 가능성이 0에 수렴해요. 오케이? 딱 저기까지만. 그래서 인버스도 계산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버스로 그냥 딱 쓰면 돼요. 인버스. 그러니까 해시안하고 그레디언트를 저 폼으로 딱 나타낼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인버스 계산하는 법 몰라도 네네네네. 몰라요. 알겠죠? 그러면 사정이 끝나요. 오케이? 그리고 왜 이게 이터레이티브한 그러니까 뒤쪽은 그냥 똑같아요. 멀티클래스 아, 멀티클래스는 이미 했어요. 따고 네, 소프트맥스 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시그널을 소프트맥스로 맞고 네, 이미 다 한 거예요. 아하. 이미. 알겠죠? 그러니까 뉴턴 랩스는 제가 안 한 건 팩트예요. 팩트인데 뭐 사실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일단 판단을 해서 진짜 좀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한 거였고. 풀어봐야지 감은 알겠다. 컨셉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안
봤는데도 약간 추리를 풀어봐야 감이 올 것 같아요.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일단 잠깐 끊고 살짝만 쉬었다가 5장 할게요. 5장 살짝만. 제한이 이런